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4 이별을 만류하는 알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을 만류하는 알량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14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54 이별을 만류하는 알량. 문둥이인 하나원으로 말미암아 연분홍색 찬란한 행복을 약속할 수 있는 처녀 알이 자기의 일생을 죽음의 십자가에 묶어서 골고다의 언덕의 희생으로 버리다니 정말로 안 될 일이라 뉘우친다. 물론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다는 순애도 절대의 미덕이라 하겠으나 문둥이를 위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치솟는다. 한 시각 한 시각 절박해오는 전신의 공포감과 불안감은 마음을 전전긍긍하게 떨게 하는 이 찰나에 나는 알의 행복을 위하여 알과 단둘이서 내일의 목숨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종말에 가까운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의 기반에 엉클어진 애염을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다. 눈물로써 생이별을 하여야 하는 넘치는 애달고 서러움을 나는 알에게 말하려고 한다. 알은 도대체 지금 내가 시집을 가면 뭘 할 것이요? 또 내일의 목숨도 헤아릴 수 없는 이 찰나에 내 잘 살자고 간들 무엇하겠습니까? 에치씨가 말씀하시는 그 진의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귀하신 선생님도 병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치는데 나 같은 여자의 일생이 잘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하튼 에치씨의 병만 고칩시다. 나는 내 일생을 에치씨의 병을 완치하도록 바치겠습니다. 이 병은 꼭 완치할 때가 옵니다. 우리들은 그때까지 병을 고칩시다. 나의 일생은 선생님 것이요. 이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제발 치웁시다. 정말 부탁합니다. 나의 얼굴을 쳐다보고 흑흑 우는 것이다. 나는 알에게 또 무슨 말을 하여야 좋을지 암울 속에 그에게 할 말을 찾았다. 알은 나의 손을 만지며 나의 문드러진 얼굴을 푸른 별빛을 닮은 알의 A연의 동심원의 동심을 기약하려는 시선으로 나의 눈과 온 전신을 포착하는 눈에는 눈물이 고여져 있다. 알은 나는 죽어도 선생님을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고 말하며 부서질 듯이 나의 혼이불에 쓰러진다. 그러나 나는 그를 뜨겁게 포옹하여야만 하였지만 나는 나의 마음의 동요와는 엄청나게 괴리된 2차원의 심상의 냉정으로 혼이불에 파묻힌 알의 양 어깨를 일으키면서 알씨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별을 하여야만 하고 또한 피차가 이렇게 하는 것만이 행복된 운명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눈물이란 것이 흘러져야만 하듯이 우리들도 정말로 눈물같이 울고 흘려버리고 이별하여야만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온 전신의 신경이 잡아당기고 맥동은 이상하게 늘어지고 몸이 식어지면서 우수수 슬픈 애탄의 애연의
궤적을 찾으면서 옛날의 사랑의 화원에 피어있는 오색의 가지가지의 꽃을 어루만진다. 지금은 그와는 멀어지며 정말로 멀어져야 한다. 그 향기와 빛 밖으로 포물선을 그어가며 사라져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평안, 피차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에 숙명의 새파랗게 떨면서 구원의 모나리자에게 영영 희망을 아주 버리며 애태운 울음과 눈물이 흐느끼는 오열을 장송곡의 LAG 같은 무거운 슬픔을 마음 깊이 씹고 또 씹는다. 나는 알에게 내가 하늘에서 받은 죄와 벌을 같이 나누고 싶지는 않고 또한 내가 전락해가는 컴컴한 암흑 끝 언저리에 알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별이 서러운 푸념을 한 대짜 알은 들어주지도 않고 어디선가 소련군의 포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착각의 죽음의 전선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다. 알과의 깊은 생각이 나의 정신에 혼란을 일으키고 자신도 모르게 정신분열증에 떨어진 것을 느낄 때에는 벌써 나는 여러 가지로 나도 모르는 독백을 중얼거렸다라고 챕터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이인 하나운으로 말미암아 연분홍색 찬란한 행복을 약속할 수 있는 처녀, 알이 자기의 일생을 죽음의 십자가에 묶어서 골고다의 언덕에 희생으로 버리다니 정말로 안 될 일이라 뉘우친다. 물론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다는 순애도 절대의 미덕이라 하였으나 문둥이를 위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치솟는다라고 챕터 54를 열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문둥이에게 마치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힘겹게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예수처럼 초계와 같이 한평생을 저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온은 생각했던가 봅니다. 하지만 하온의 마음 한켠에는 순애보라는 단어로 자유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여기서 연분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연한 분홍색을 뜻하나 여기서는 핑크빛 연애 감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희생과 속죄의 표상으로 예배하고 장식으로 쓰는 십자형의 표지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해골 모양의 언덕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값어치나 쓸모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각 한 시각 절박해오는 전신의 공포감과 불안감은 마음을 전전긍긍하게 떨게 하는 이 찰나에 나는 알의 행복을 위하여 알과 단둘이서 내일의 목숨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종말에 가까운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의 기반에 엉클어진 애염을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다. 눈물로써 생이별을 하여야 하는 넘치는 애달고 서러움을 나는 알에게 말하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운에게 다가오는 절박한 순간을 감지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전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치료약은 다 떨어졌지, 구하려 해도 구할 수는 없지.
곧 몰아닥칠 전쟁은 코앞에 닥쳤지 마음이 다급했을 것입니다. 하여 어찌하건 간에 알과의 관계를 매듭짓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이 캄캄한 자신으로 하여금 멀쩡한 한 처녀의 앞날이 암울하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여기서 절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급하고 절실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거나 두려운 느낌, 그리고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초조한 느낌, 전전긍긍이라고 하는 것은 시경의 소와 소민편에 나온 말로서 매우 두려워하여 벌벌 떨며 조심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찰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의 최소 단위로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막다른의 비표준으로서 더 나아갈 수 없도록 앞이 가로막혀 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끼고 사랑하여 집착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부정적인 요소 따위를 깨끗이 정리하여 결말을 지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달고라고 했는데 애달프고의 축약어로서 애가 닳도록 쓰리고 아픔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도대체 지금 내가 시집을 가면 뭘 할 것이요? 또 내일의 목숨도 헤아릴 수 없는 이 찰나에 내 잘 살자고 간들 무엇 하겠습니까? 에치씨가 말씀하시는 그 진의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귀하신 선생님도 병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치는데 나 같은 여자의 일생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하튼 에치씨의 병만 고칩시다. 나는 내 일생을 에치씨의 병을 완치하도록 바치겠습니다. 이 병은 꼭 완치할 때가 옵니다. 우리들은 그때까지 병을 고칩시다. 나의 일생은 선생님 것이요 이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제발 치웁시다. 정말 부탁합니다. 나의 얼굴을 쳐다보고 흑흑 우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의 이러저런 이야기들이 알에게는 한낱 뜬금없는 잔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하운의 이야기가 일리는 있으나 알 자신으로서는 사랑이 없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들 못할 것이며 부귀영화를 얻어 무엇 하겠느냐며 오로지 병을 고치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자고 하네요. 그러면서 나의 일생은 오롯이 하운 것이라며 흐느꼈던가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순애보가 아닐 수 없지요. 여기서 도대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의문문에 쓰여 놀람, 걱정, 궁금한 심정 등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의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의도나 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여하튼이라고 하는 것은 앞 내용을 막론하고 뒤 내용을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치라고 하는 것은 병을 완전히 고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흑흑 하는데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자꾸 흐느껴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에게 또 무슨 말을 하여야 좋을지 암울 속에 그에게 할 말을 찾았다. 알은 나의 손을 만지며 나의 문드러진 얼굴을 푸른 별빛을 닮은 알의 애연의 동심을 기약하려는 시선으로 나의 눈과 온 전신을 포착하는 눈에는 눈물이 고여져 있다. 알은 나는 죽어도 선생님을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고 말하며 부서질 듯이 나의 혼이불에 쓰러진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알이 흐느껴 울고 있으니 하운으로서는 무언가는 말을 하여야 하는데 퍼뜩 떠오르는 말이 없었던가 봅니다. 알이 자신의 손을 만지며 눈물 고인 눈으로
얼굴을 바라보는 그윽한 시선이 제발 우리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아요 하는 눈빛이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하온 씨와 떨어질 수 없다며 하온의 혼이불에 쓰러졌던가 봅니다. 여기서 아물이라고 하는 것은 암담하고 침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애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여 그리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중심을 가지는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정하여 약속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포착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기해나 정세 따위를 알아차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홑이불의 비표준으로서 한 겹으로 된 이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뜨겁게 포옹하여야만 하였지만 나는 나의 마음의 동요와는 엄청나게 괴리된 2차원의 심상의 냉정으로 혼이불에 파묻힌 알의 양어깨를 일으키면서 알씨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별을 해야만 하고 또한 피차가 이렇게 하는 것만이 행복된 운명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눈물이란 것이 흘러져야만 하듯이 우리들도 정말로 눈물같이 울고 흘려버리고 이별해야만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온의 설득에도 아랑곳 없이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려는 알을 보면서 보듬어 주어야 하겠지만 이성을 갖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는 것이지요. 아마도 자신의 욕심만을 취하는 극도의 이기주의라는 양심을 무서워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하온 역시 무한한 사랑을 바탕에 두고 수많은 번민 끝에 알에게 설득하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랑도 결국은 꽃 피우지 못했으니 참으로 슬픈 연애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포옹이라고 하는 것은 포옹의 비표준으로서 다른 사람을 품에 껴안음 뜻이 되겠고요. 동요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림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2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은 두 개의 실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상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침착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거나 헤어짐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피차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의 양쪽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힘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전신에 신경이 잡아당기고 맥동은 이상하게 늘어지고 몸이 식어지면서 우수수 슬픈 애탄의 애연의 궤적을 찾으면서 옛날의 사랑의 화원에 피어있는 오색의 가지가지의 꽃을 어루만진다. 지금은 그와는 멀어지며 정말로 멀어져야 한다. 그 향기와 빛 밖으로 포물선을 그어가며 사라져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평안, 피차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에 숙명에 새파랗게 떨면서 구원의 모나리자에게 영영 희망을 아주 버리며 애태운 울음과 눈물이 흐느끼는 오열을 장송곡의 에레지 같은 무거운 슬픔을 마음 깊이 씹고 또 씹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알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 인생을 위하여 반드시 헤어져야만 한다는 깊은 성찰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것만이 그에게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골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합쳐 완치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왜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맥동이라고 하는 것은 맥박처럼 주기적으로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탄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탄식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인이 남긴 자취나 언동 등을 더듬어 온 흔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연직이 아닌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그리는 것과 같은 곡선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것은 모나리자는 리자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리자 부인이 순수한 검정 드레스를 입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 여인의 눈썹이 없는데 이 이유는 당시에 넓은 이마가 미인으로 여겨져서 여성들이 눈썹을 뽑는 것이 유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열이라고 하는 것은 설움에 복받쳐 목매어 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장송곡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 때 부르거나 연주하는 악곡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레이지라고 하는 것은 비가 또는 애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에게 내가 하늘에서 받은 죄와 벌을 같이 나누고 싶지는 않고 또한 내가 전락해가는 컴컴한 암흑 언저리에 알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별이 서러운 푸념을 한 대자 알은 들어주지도 않고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끝없이 알에게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연유를 설득했던가 봅니다. 왜 나에게 내린 하늘의 벌을 같이 나누어야 하느냐는 논리였겠지요. 하지만 알의 답변은 사랑 앞에 그 터무니없는 궤변이냐며 맞서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랑 앞에 끝없는 논쟁거리였겠지요. 이런 사랑 어디 보셨나요? 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이보다 더 애틋했을까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대가로 주는 제재나 고통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전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거나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이 어둡고 캄캄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저리라고 하는 것은 둘레를 이룬 가나 그 가까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은 불평을 말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소련군의 포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착각의 죽음의 전선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다. 알과의 깊은 생각이 나의 정신에 혼란을 일으키고 자신도 모르게 정신분열증에 떨어진 것을 느낄 때에는 벌써 나는 여러 가지로 나도 모르는 독백을 중얼거렸다라고 챕터 54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우는 알과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빠지다 보니 약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겼던가 봅니다. 잊지도 않은 포성이 들리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흘려보내도 될 일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신분열증 증세도 있었던가 봅니다. 솔직히 말해 그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사랑으로 인하여 생을 달리하는 현상들이 목격되지 않았습니까? 역사 이래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포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포를 쏠 때 나는 소리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함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가상적으로 연결한 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 따위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뒤섞여 어지러움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사고의 장애, 감정과 의지의 이상을 가져오는 질환으로 조현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가 마음속의 생각을 관객에게 알리려고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47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55 투병의 신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